많은 분들이 결혼한 자녀 때문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밤낮 없이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온갖 고생을 다했죠. 교육비며 결혼 자금은 물론 사업 자금까지 쏟아부으며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의 말과 행동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해요? 아빠는 옛날 생각만 하시네. 이제 좀 간섭하지 마세요.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는 일 말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한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상처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더 이상 억울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없어질 겁니다.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께서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편안함을 가져다 줄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전 1초만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2세 김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자신은 변변한 옷 한 벌 사입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 결혼할 때는 전세 자금까지 마련해 주느라 노후 자금까지 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니까 애들이 헷갈려 해요.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순간 김순희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에게 과자 하나 사주는 것도 간섭이고 밥 한 끼 차려주는 것도 부담이라는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 너무나 이해되시죠? 내가 낳고 키운 자식, 내가 길러낸 며느리인데 오히려 상처를 주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가족의 상처가 더 아픈지 아시나요? 그건 우리가 가족에게만큼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눈치를 보는데 가족에게는 그런 경계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차갑고 날카로운 말은 더욱 깊숙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이런 상처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우울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헛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상처라고 해서 참고 견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68세 박영자 씨는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계속해서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고마움은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였습니다. 엄마, 애들 학원비가 부족해서 그런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번 달 카드 값이 좀 많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손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 앞으로 병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큰아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는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그 순간 박영자 씨는 결심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박영자 씨는 큰아들과의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와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아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또 뭘 달라고 하나? 하는 불안감이 없어졌습니다. 스트레스성 두통도 사라졌고 밤에도 깊이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앞으로는 엄마 마음도 헤아리면서 살겠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박영자 씨는 그제야 마음의 문을 다시 여셨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지키면서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5세 이말순 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결혼 후 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사사건건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특히 마지막 말이 가장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니 자신이 뭘 모르고 있다는 건지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말순 씨는 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전화 통화도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딸이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는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엄마 마음이 아프다. 오늘은 여기서 대화를 마치자. 처음에는 딸이 반발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말순 씨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내 마음도 이해하지만 엄마 마음도 소중하다.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할 수 있을 때 만나자.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딸도 점차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만나는 횟수는 줄었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합니다. 이말순 씨가 말씀하시더군요.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딸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내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거리두기의 힘입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용서하고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혈연관계라는 것이 상처를 주고받을 권리를 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70세 조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생을 참고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남편의 폭언, 자식들의 무시, 시댁의 차가운 대우까지 모든 걸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니까, 어른이니까, 엄마니까 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데 70세가 되어서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학대하는 일이었다. 조정희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상처를 주는 가족들과 하나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폭언하는 남편과는 별거를 선택하셨습니다. 무시하는 자식들과는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하셨습니다. 차가운 시댁과는 아예 인연을 끊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조정희 씨의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시달렸던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우울감도 줄어들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조정희 씨의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경계선의 힘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65세 한복순 씨가 실제로 사용하신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경계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복순 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엄마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나가겠다. 전화로 그런 말을 하면 바로 끊겠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복순 씨는 말한 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상처 주는 말이 나오면 즉시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두 번째, 감정적 투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의 모든 일에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취미 활동도 시작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리셨습니다. 자식들의 일은 자식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세 번째,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자주 찾아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자식이 있다면 방문 횟수를 줄이셨습니다. 전화 통화도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하셨습니다. 네 번째,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도움을 요청하는 자식에게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관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가족보다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셨습니다. 동네 이웃, 오랜 친구, 새로 만난 지인들과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복순 씨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우울하고 서운한 마음으로 지내던 때와는 달리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자존감도 회복되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식들의 태도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예전처럼 무조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자 더 신중하게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거리두기가 가져오는 긍정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선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78세 최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오셨는데 노년에 와서 자식들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엄마는 이제 좀 조용히 살아달라.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아달라. 심지어 손주들을 만나는 것도 제한당하셨습니다. 그때 최영숙 씨는 결심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지 않겠다. 자식들과의 연락을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기로 하신 겁니다.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냉정했네요. 엄마가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고 마음이 불편해요. 최영숙 씨는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거리를 두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았을 것 같다.
이제는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과 참음이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가족이니까 라는 이유로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호 파괴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상처에서 벗어날 용기 말입니다. 73세 김영희 씨가 말씀하시더군요. 70이 넘어서야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있다. 김영희 씨는 상처를 주는 가족들과 거리를 둔 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동호회도 가입하고 전시회도 참가하셨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그런 김영희 씨를 보며 가족들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입니다. 이제는 김영희 씨를 더욱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만날 때마다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경계선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용기를 내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상처를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아프면 아픈 것이고, 서운하면 서운한 겁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두 번째,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말과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족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세 번째, 단호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일이 발생하면 즉시 행동하세요. 자리를 떠나거나 전화를 끊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네 번째, 나를 위한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만 집중하던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 사용하세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경험에 투자하세요. 다섯 번째,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하세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과 행복을 느껴보세요. 여섯 번째, 죄책감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건강한 나여야 다른 사람들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경계선을 지키다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69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주던 둘째 아들과 거리를 둔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박순자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미안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엄마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도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한 경계선 안에서 따뜻한 모자 관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입니다. 지금 상처받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상처를 안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7세 이순덕 씨의 깨달음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와서 가족들로부터 차가운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서러움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상처 주는 가족들과 거리를 둔 후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때 오는 게 아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오는 것이다. 이순덕 씨는 말씀하시더군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제야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알았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분은 이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자신과의 시간을 즐기고 내면의 평화를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가끔 연락하는 자식들과도 예전처럼 애타게 기다리거나 서운해하지 않으십니다.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의 자유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74세 장말순 씨가 들려주신 깨달음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장말순 씨는 실제로 이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가족들과는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십니다. 대신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동네 이웃 할머니, 교회 친구들, 문화센터에서 만난 지인들과 따뜻한 우정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 장말순 씨의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나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몇 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가족보다는 나를 위로해주는 타인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거리를 두면 혼자가 되는 거 아닌가? 외로워서 어떻게 살지? 71세 고순희 씨도 같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전혀 다르셨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아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 시간. 그냥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평안한 줄 몰랐다. 고순희 씨는 혼자만의 일상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합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일기를 쓰십니다. 누구에게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다 보니 나 자신과 진짜 친해졌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떨 때 행복한지 알게 됐다. 고순희 씨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부럽더군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이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괴로워하기보다는 혼자서라도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내가 변하면 가족들의 태도도 변한다는 점입니다. 66세 남궁순자 씨의 경험입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몰라.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 좀 하지 마.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엄마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만나지 않겠다. 전화도 받지 않겠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남궁순자 씨는 말한 대로 실행하셨습니다. 무시하는 말이 나오면 즉시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자식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너무 심했네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지금은 자식들이 남궁순자 씨를 훨씬 존중합니다. 말할 때도 조심하고 감사함도 자주 표현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니까 자식들도 나를 존중하게 됐다. 남궁순자 씨의 이런 깨달음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의 힘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함부로 하도록 허용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함부로 합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79세 윤복순 씨가 들려주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80세를 앞두고 깨달으신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다. 그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가족이든 타인이든 거리를 둬야 한다. 윤복순 씨는 이제 모든 관계를 이 기준으로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나의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사람들과는 더 가까이 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신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마음의 평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그 시간을 괴로워하며 보낼 수는 없다. 윤복순 씨의 이런 말씀을 들으니 정말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상처받으며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든 누구든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상처 줄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세요. 오늘부터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경계선을 그으세요.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기사랑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죄책감도 들고 외로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말입니다. 마음의 평안, 자존감 회복, 새로운 관계, 진정한 행복.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나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